네, 이번에는 틱톡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틱톡을 미국에 팔아라 이런 게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는 내용이 약간 바뀐 것 같아요. 틱톡의 지분 50%를 미국 기업에 넘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국부 펀드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틱톡이라고 하는 것이 숏폼의 모바일 플랫폼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미국 게 아니고 이제 중국 거죠. 저는 틱톡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정보가 틀리고 네네. 또 국가안보에 여러 가지 또 뭐 안 좋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데 사실상 많은 분들이 틱톡을 보거든요. 네네. 이게 뭐 굉장히 재밌잖아요. 30초에서 한 3분짜리 동영상이 나오는데 굉장히 재미있으니까 이제 구독자 수도 많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것 때문에 이게 미국의 그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개인 정보도 다 틀려. 이런 네네. 문제가 생기니까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팔아라, 팔지 말아라, 못 판다, 뭐 그리고 그러면 50% 지분 내놔라. 그것도 살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제 국부펀드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우디 국부펀드가 한 9,250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여기 돈을 좀 모아가지고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가지고 여기 틱톡을 좀 통제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저도 박사님처럼 틱톡을 사용하지는 않는데 네. 왜냐하면 똑같은 이유입니다. 예. 좀 찝찝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찾아보니까 틱톡이 어마어마한 게 150개 나라에서 75개 언어로 서비스를 하고 가입자가 15억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무려 기업 가치가 3천억 달러, 3천억 달러면 430조인데 맞아요. 뭐 웬만한 나라 1년 내 예산보다도 훨씬 큰 거 아닌가. 그다음에 특히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유튜브 이상의 영향력을 자랑한다. 그다음에 틱톡의 주 수입원이 광고가 아니라 직접 매출이다. 굉장히 큰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처음에는 틱톡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가 지난 대선 이후에는 틱톡을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네네. 왜 이렇게 바뀐 겁니까? 180도로? 이게 이런 거죠. 틱톡이 굉장히 이제 무서움을 알았는데 네네. 사실상 틱톡이 자기한테 이제 대선 대통령 선거 당선되는데 도움을 줬다는 거죠. 왜 네네. 그러냐면 대선 기간 중에 6개월 만에 틱톡에서 1,470만에 해당되는 팔로우가 확보가 됐어요. 1470만요. 예, 트럼프 네네. 대통령한테. 네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영상 조회수가 수십억 회가 이게 틱톡에서 나왔거든요. 그럼 기분이 좋았겠네요. 그렇죠. 트럼프가. 그러니까 네네. 이제 또 미국의 그 18세부터 24세까지 한 67%가 틱톡을 이제 이용을 하고 네네. 이걸 이제 다른 하고 이제 살펴보니까 인스타그램은 한 61분 정도 사용을 하고 네네. 스냅챗이라고 하는 건 48분 사용을 하는데 네네. 틱톡은 이제 95분을 Z세대들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틱톡을 살리면서 그러니까 미국화 시킬 건가, 이 정보를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빼앗기지 않으면서 통제할 건가. 네네.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틱톡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도 개입됐던 그런 정황이 나타났다면서요? 예, 이게 뭐냐면 틱톡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이거든요. 알고리즘, 네네. 예,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23년 12월 달에 퓨 리서치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쟁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마스한테 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한테 있다고 비슷해요. 40몇 퍼센트, 40몇 퍼센트 이렇게 비슷한데 2024년도 10월 달에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반유대주의 사건이 10배로 증폭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틱톡의 알고리즘하고 무슨 그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조사를 해보니까 네네. 틱톡이 사용하는 해시태그 있잖아요. 네네. 그 해시태그에 친 팔레스타인 해시태그는 콘텐츠가 96.5%고 네. 친 이스라엘 해시태그는 불과 3.5%밖에 안 됐다. 네네. 결국은 이게 이제 틱톡의 알고리즘 자체가 네네. 결국은 반 이스라엘, 친 팔레스타인으로 간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정황이 포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틱톡의 알고리즘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 여론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드러난 거네요. 그렇죠.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을 그렇게 바꿔버리면 네네.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그것만 노출이 되니까 그런 이제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심각한 게 이 틱톡의 알고리즘이 결국은 중국 공산당 쪽
그 편으로 네.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나아간다고 그러는데 진짜로 틱톡에서 검색하면 중국 공산당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검색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작년 9월 달에 미국 대학 연구소에서 이제 흥미로운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네네. 중국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냥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천안문이 생각날 거고 이제 신장 위구르가 생각날 거고 티베트가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네. 이 세 가지 이제 단어를 가지고 틱톡하고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유튜브에 이렇게 넣어봤어요. 네네. 그러면 동영상이 쫙 뜨지 않습니까? 그 동영상 3,400개를 이제 분류를 해봤어요. 네네. 그 3,400개를 본 친중도 있을 거고 반중도 있을 거고 중립도 있을 거고 무관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네. 동영상 중에. 그런데 신장 위구르 지역을 탁 쳐보니까 틱톡에서는 반중 콘텐츠가 2.5%밖에 안 나와요. 네네.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반중 콘텐츠가 21.7%, 인스타그램은 17.3% 나오거든요. 거의 뭐 10배 가까이 그만큼 네. 이제 여기 틱톡에서는 안 나온다는 거죠. 네네. 그럼 천하문을 이렇게 한번 쳐보니까 틱톡에서는 친중이 26%, 유튜브는 7.7, 인스타그램 16.3. 그러니까 훨씬 더 친중 쪽으로 틱톡이 이제 많이 나온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티베트를 이렇게 쳐보니까 반중 이제 5%, 친중은 무려 30.5%. 그래서 틱톡이 친정부 성향과 친공산당 성향을 지닌 선전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 네네. 이게 이제 국가안보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틱톡은 그냥 사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중국 정부가 이와 같은 틱톡과 같은 사기업의 알고리즘에 관여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는 이제 그 중국에서 이 여러 가지 이 뭐라고 할까요? 카톡에 해당이 되는 게 텐센트의 위챗이고, 네네. 그다음에 중국판 틱톡이 이제 바이텐스가 가지고 있는 더우인이고, 이제 우리의 그 네이버 같은 게 검색 엔진이 그 중국에서는 바이두 같은 거고, 인터넷 쇼핑몰 같으면 알리바바의 티몰 이런 것들인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의 알고리즘을, 인터넷 기업들의 알고리즘을 당국에 등록하도록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30개 목록을 다 등록해야 될 목록을 다 공개를 했죠. 그러니까 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이 민간의 빅테크들이 어떻게 고객들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지 그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중국 공산당이 몽땅 가지고 가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가능한 거죠. 그게 법도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민간 회사의 영업 비밀로 간주되는 알고리즘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틱톡을 좀 이렇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심지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틱톡 금지법이 만들어졌잖아요. 미국에서요. 네네. 네. 그 미국에서 만들어진 틱톡 금지법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틱톡 금지법이라고 하는 정식 명칭은요, 외국의 네네. 적대적 제어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핵심은 틱톡의 중국 모회사이죠.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완전히 매각하기 전에는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틱톡 금지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2월 달에 틱톡 금지법을 연방 법원에서 합헌으로 판단을 한 거거든요. 판결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건 지금 합헌으로 한 건데, 요게 지금 75일 동안 적용되는 것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네. 행정명령으로 유예했다라고 그렇죠. 제가 네. 본 것 같습니다. 결국 틱톡 금지법 다시 한번 이름을 읽어보니까 외국의 적대적 제어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이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틱톡의 그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이 이렇게 나오는 게 가능한가요? 글쎄요, 뭐 이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잘 네네.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게 앱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틱톡을 이제 받아내야 되니까, 네. 틱톡을 이제 다운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앱에다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존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또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도 아마 75일 유예를 했으니까 네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철수를 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50% 이렇게 팔게 될지 그 부분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미국이 이렇게 틱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게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은 이제 이러한 틱톡 사태는 제2의 화웨이 사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화웨이 사태가 어떤 것이었죠?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하웨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금방 아실 텐데. 네네. 그게 저도 이제 기억납니다. 그렇죠. 네네. 스마트폰 제조업체, 그렇죠. 이자 그 통신 장비 이 설비 업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이 하웨이가 나오면서 완전히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돌풍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이 하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하웨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스파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네네. 그리고 이제 이 하웨이 회장이 중국군 통신 장교 출신이 아니냐. 네. 이게 사실은 하웨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을 했지만 중국 정부가 이것을 통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이제 미국에서는 이 하웨이에 대한 이제 통제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네. 사실상 2017년도 6월 달에 중국의 국가정보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 국가정보법에 의하면은 중국의 모든 기관, 시민은 국가정보 업무에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안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하웨이도 여기에 대해서 내놔라고 그러면 이제 다 줘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2018년도에 들어서 미국이 이제 이 사실을 알고 CIA, FBI 이런 데서 일제히 하웨이 제품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8월 달에는 미 국방 수권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하웨이를 정부 조달해서 완전히 배제해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네네. 이제 12월 달 이제 가면 하웨이 창업자 딸이죠. 맹원쩌우 부회장이 이게 그 캐나다에서 체포되기도 했잖아요. 네네. 2019년도에도 이게 계속이 됐는데요. 2019년도에서는 사실은 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하웨이에 대한 제재를 합니다. 뭘 제재를 하냐면은 구글에다가 안드로이드 그 서비스를 넣어야 되는데 안드로이드 서비스 못 넣게 하고요. 유튜브 하웨이에다가 탑재 못하게 하고 지메일 그다음에 플레이스토어 앱 이거 못 깔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하웨이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런 거 다 빠지고 나면은 이게 무슨 뭐 핸드폰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더 큰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TSMC나 네. 또는 이제 캘컴이나 이런 데서 반도체 하웨이 주지 말아라고 이렇게 통제를 해버리니까 네. 완전히 이제 하웨이는 이 뭐라고 할까요? 고사할 수밖에 예, 없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랬는데 결국은 핸드폰에서는 이제 거의 손을 떼고 지금은 샤오미 쪽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네. 지금 여기 5G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을 우회해서 제3세계에 엄청나게 네트워크를 깔았거든요. 그래서 하웨이는 지금 또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그래도 하죠. 벌써 이게 7, 8년 전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제 현대는 정보 보안이 국가 보안에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신사에 대한 그 견제가 이제 SNS, 틱톡과 같은 그런 회사로 그 전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을 미국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결국 제일 쉬운 게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미국에서 제일 돈 많다고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한테 틱톡을 인수하면 좋겠다 이런 그 뜻을 비췄다면서 여기에 대해서 머스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저도 이제 이게 당연히 이 정도 되면은 머스크가 얼른 받을 줄 알았어요. 네네. 그런데 머스크는 난 관심도 없어. 나는 틱톡 안 써. 그리고 나는 네네. 기업 인수하는 거 별로 거기도 관심 없어. 나는 오히려 공장을 설립하고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하는데 내 관심사야. 네네. 나는 그거 전혀 이렇게 인수할 의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부 펀드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뭐라고 할까요? 머스크 말고 그 오라클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미국의 한 기업에다가 50%를 인수하라고 이렇게 넘겨줄지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국부펀드를 조성을 해서 여기에 한 50% 지분을 이렇게 확보를 할지 이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는 나는 인수하는 것보다 차라리 회사를 차리는 것이 더 그렇죠. 재밌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뭐 그냥 그때 생각은 좀 달랐다는 이야기인가요? 글쎄요, 이제 자기가 이 한 번 이제 해봤는데 네네. 그렇게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크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뭐 이익을 봤다든지 또는 뭐 그걸 통해 가지고 명성을 얻었다든지 그런 생각은 못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나 이거 한 번으로 족하다. 그리고 나는 그냥 내가 원래 잘하는 내 그 회사 설립해서 새로운 이 첨단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제품 만들어내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내한테 오히려 더 적절하지 이거 내 받는 것은 별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생각이 있었으면은 사실상 옛날에 우리 트위터라고 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를 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엑셀을 샀다라고 보는데 네. 일론 머스크 스스로가 자기가 지금 여기 틱톡을 안 하는데 네네.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보는데 네. 거기다가 돈을 이렇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조금 전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 구글, 오라클 이런 회사들도 그 틱톡을 인수하는 대상으로 떠올랐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국부 펀드가 매수할지 여부가 지금 관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결국을 팔 사람 틱톡이 팔겠다라고 해야지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틱톡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틱톡은 팔고 싶어도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왜 어떤 문제가 그러냐면 생깁니까? 네.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추천 알고리즘,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 이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술인데 중국 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다른 나라하고 합작을 하거나 넘겨주도록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넘겨주려고 하면은 중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틱톡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 정부의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네네. 이거 허락해 주라. 이게 이제 뭐 50%를 가져가든 팔려고 하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중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고 이게 결국은 75일간 이제 유예 기간을 준 거잖아요. 75일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인데 뭐 금년간에 이제 판가름은 나겠죠. 팔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수하든지 제가 볼 때는 팔지 못하면은 철수할 가능성이 높고 네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철수를 하게 되면은 누구한테 데미지를 입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사실상 미국의 젊은이들은 틱톡을 즐겨 보거든요. 즐겨 이제 활용을 하고 그러는데 그걸 못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원성이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걸 노리고 있는 거죠. 네네. 트럼프의 명성을 깎아내리고 트럼프의 인기를 떨어뜨리게 하는데 오히려 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 버티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 틱톡 생각이라고 하는 게 중국 정부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 정부는 어떠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그런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무역 전쟁 제2라운드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네. 지난 4일 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10%의 관세를 부과했고 또 10일부터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LNG 같은 경우는 15%또 다른 거는 10% 해서 지금 제2의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가운데 지금 이 부분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반독점법을 걸어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확인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대로 두게 되면 결국은 75일 정도 지나서 안 팔게 되면 결국은 이제 철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철수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면 타격을 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 선택을 해라. 네. 이거 그냥 활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난 철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치킨 게임과 같은 그런 네, 양상이 될 수 일종의, 있겠다 그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틱톡 문제는 결국은 최근에 불거졌던 딥시크하고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냐면은 결국은 가입자 정보가 중국으로 다 흘러 들어간다.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런 그 맥락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딥시크 앱 다운로드를 중단시켰어요.
어떠한 내용이었죠? 이제 사실상 뭐 딥시크라고 하는 것이 뭐 중국판 챗 GPT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야 이렇게 단기간 내 이렇게 싸게 이렇게 성능의 그런 반도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개발할 수 있었어. 이것이 이제 전 세계에 준 쇼크였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 정보 유출은 결국은 뭐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딥시크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 나오자마자 바로 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다 차단을 했잖아요. 미국의 일정 부분의 그 군기관들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차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데서 이제 차단을 한 거지 딥시크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차단한 건 아니란 말이죠. 네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 스스로가 차단을 했어요. 한국은 이미 딥시크 사용하는 사람이 15만 명이거든요. 네. 근데 왜 이제 딥시크가 차단할 수밖에 없었느냐? 한국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어떤 정보든지 간에 이것은 개인으로부터 제3자한테 정보를 넘겨줄 경우에 동의를 얻어야 되고 언제까지 어떤 정보를 왜 수집하는지 이걸 명시를 해야 되는데 딥시크에는 그것이 없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딥시크 쪽에서 그러면은 한국은 신규 다운로드를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최초의 사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개인정보위원회가 정말 오래간만에 제 일을 제대로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칭찬받을 만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열수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님이자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이었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